안녕하세요. 생애설계 실전 재취업 과정을 진행하게 된 컨설턴트 박영미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업무 지식도 쌓아야 하고 원하는 진로도 생각하셔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재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구직 서류가 아닐까요? 입사 전 한 번쯤은 구직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생각해 보면 작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직 서류를 쉽게 잘 쓸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 서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커버레터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구직 서류 작성을 위해 인사 담당자와 재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입장에 따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인사 담당자입니다. 인사 담당자인 나는 어떤 입사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인 나는 그 이력서에서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지원하는 사람이 채용하는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지, 경력이 없다면 최소한 경험이라도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엔 나를 재취업하는 구직자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구직자인 난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알려야 할까요? 난 그 일을 알고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력 또는 경험이 있다. 라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채용 직무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일관성 있게 알려서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이 지원자는 채용하면 일은 잘할 수 있겠는걸? 면접 한번 봐볼까? 라며 면접이라는 기회 창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력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는 지원자가 취업하려는 직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문서이자 마케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서란 입사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알리는 도구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여줘서 면접을 얻는 자료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의 이력서란 지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과 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옛날에 쓰던 문방구 이력서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간단하게 경력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낯설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전직을 하는 경우엔 이력서 작성이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고 경험과 경력들을 나열하여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왔던 일, 받았던 교육이나 훈련 과정,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수행 과제나 업무, 문제 발생과 해결 과정, 거기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쭉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경력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과 습관을 객관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지어 정리해 놓으면 입사 지원 시 채용 공고에 맞는 필요한 요소를 가져다가 마스터키처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마스터 이력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내 경험과 경력을 3가지 요소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 과거 경험과 경력 중 첫 번째 경험적 요소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재취업에서 이 경험적 요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과거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과거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계약직으로 일했던 경험,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단체나 모임 등에서 활동한 경험처럼 평소 생활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 어떤 일을, 얼마 동안 이런 식으로 나열하여 쭉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더십, 책임감, 강인한 의지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은 관리직으로 재취업할 때 그 경험 또는 경력을 구직서류 작성 시 직무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 요소입니다. 지식 요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학력, 전공, 교육과정 또는 자격과정처럼 과거의 지식적 경력 사항을 정리하여 놓고 구직 서류 작성 시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요소를 가져다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요소는 나의 장점과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나열해 보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특징과 습관이 입사 지원 시 장점으로 소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집에서 뭔가 고치고 만드는 걸 잘하고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점이 특기이자 장점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해결사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취미로 수년간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으며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끈기, 체력, 대인관계, 활동성, 리더십 등 강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또 요리를 좋아하고 예쁘게 세팅도 잘한다면 어떤 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요? 직무에 따라 미적 감각을 드러낼 수도 있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타심, 그리고 꼼꼼함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활 습관, 활동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역량으로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 전 나의 과거 경험과 경력을 정리하고 수시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력서의 작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인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 있는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여 이력서의 경우 많아도 석 장을 넘지 않게 한 장에서 석 장 사이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력서는 누가 읽을까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서류 작성 시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 서류를 읽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인사 담당자인 평가자 입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력서는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좀 튀는 것이 좋을까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지정된 양식이 있는 경우엔 지정 양식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요즘엔 자유양식으로 이메일 입사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를 특이하게 작성해서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게 하려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이 빨리 읽고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서의 형식은 보편성을 따르고 내용은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인 나는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사 담당자에게 얼마만큼 알려야 할까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와 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많게 되면 인사 담당자는 오히려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지? 라며 지원자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용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강조할 부분을 정해서 내가 직무 전문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말하는 습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글이 장황하거나 너무 단순해지지 않도록 말과 글 쓰는 습관을 잘 살려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구직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숫자를 다루는 업무가 많은 직무처럼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꼼꼼함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오타와 표준 문법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력서의 작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구직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 이력서의 작성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 정보를 보고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채용 정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채용 공고에 표시된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과 지원 자격 요건을 분석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원 서류와 접수 방법, 접수 기간, 근무지, 근무 여건, 지원 회사 홈페이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 후 지원 양식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바로 입사 지원, 접수할까요? 아니죠.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읽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포함시켜서 왜 이런 사항을 여기다 썼지? 라고 읽는 사람, 즉 인사 담당자를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채용하는 직무에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돋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력서 구성에 따른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력서의 지원 분야에 채용 공고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직무 분야를 기재하여 인사 담당자가 구직 서류를 쉽게 분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은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엔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력서상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요구했는데 공란으로 비워둔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원자가 뭐가 부족한가? 자신감이 없나? 문제가 있나? 라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첫인상은 서류 합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그리고 밝은 표정, 정장 차림에 단정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이때 연락처는 본인 휴대폰 번호 이외에 배우자나 자택 전화번호와 같이 비상시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구직 활동 중에는 평소 휴대폰 알림에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 지원 후 서류 합격 전화를 받지 못했다던가 합격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서 면접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아쉽겠지요.
문자 메시지나 전화 울림에 신경 쓰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서 혹시 숫자 0과 1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는 알파벳 I, L, O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글자로 바꾸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철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력사항은 학교명과 졸업 여부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고등학교나 대학의 전공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학력사항 상단에 노출시켜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자격사항의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재합니다. 교육사항은 지원하는 직무와 교육 내용이 관련된 것이라면 교육 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그동안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재하도록 합니다. 외국어는 구사할 줄 아는 외국어가 있으면 모두 표현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재직 중 외국어 공인 자격 시험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중장년들이 일하면서 외국어 공인 시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채용하는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인된 점수가 없거나 공인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영어 중, 중국어 상 또는 영어 읽기 중, 말하기 중, 쓰기 상처럼 표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어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구직 서류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상, 중, 하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직무 관련 있는 사항들을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재하여 이력서를 통해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 역량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력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력사항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작성할 땐 먼저 채용 공고를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직무를 뽑는지 지원 자격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평소 규모가 큰 회사 또는 동일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의 채용 공고를 자주 검색해보고 살펴서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경력사항을 작성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경력사항에서 강조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오래 수행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기술하여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정도로 내가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비중 있는 역할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결과가 좋았던 일, 새로운 시도를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경력을 기술하여 내가 중요한 담당자였고 성공한 경험도 있었으며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력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 기술서를 따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 경력 기술서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첫 번째, 이력서 상에서 나의 경력 사항이 너무 많은데 간략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경력 기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지, 기간, 역할이 자주 바뀌는 프로젝트 단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력서 작성이 힘든 경우에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리자나 PM급의 경력자로서 이력서에 기재할 경력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경력기술서를 따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기술 직군에 많은데요. 채용기업에서 이력서와 별도로 경력기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경력기술서를 한 장이라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력서의 구성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이력서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력서 양식이 예전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던 것에서 요즘엔 양식이 채용 공고에 따라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된 양식을 주고 입사 지원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특별한 양식 없이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지정한 지정 양식의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지정된 이력서의 경우엔 주어진 항목에 맞게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양식 이력서의 경우 지원자는 대체로 두 가지 형식에 맞춰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본사항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증, 교육사항 등을 기입하는 것은 같지만 경력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띌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나의 경력사항을 최근부터 과거의 시간 순으로 작성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경력사항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연대 중심 이력서 또는 역량 중심 이력서로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 중심 이력서는 경력사항을 시간 중심, 즉 현재부터 과거의 역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직무에 꾸준히 근무하여 직무 전문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량 중심 이력서는 경력사항 중에서 특정 시기의 경력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력사항에 대한 소제목을 달아 인사 담당자가 한눈에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진하게 또는 밑줄로 표현하기도 하여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 중심 이력서와 역량 중심 이력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같은 직종으로의 이직을 선택했거나 이력서상에서 가장 가까운 최근 경력이나 경험을 강조해야 할 때, 그리고 최근 다녔던 내 직장이 업계 1등이었을 경우엔 연대 중심 이력서를 선택하여 나의 경력사항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업종, 다른 직무로 전직을 하거나 과거 경력의 어떠한 전문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할 때, 긴 경력 공백이 있었거나 이직이 잦았던 경우에는 내 특정 역량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이력서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가 있었던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나 나의 자세,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내 핵심 역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성취 업적을 몇 가지 선택한 후 그 성취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내었는지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역량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 성취 경험을 통해 공통적인 역량 키워드를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핵심 역량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가로 전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주말마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해온 사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공연물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사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과정과 행동,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기획하고 협회와 교수 등 공연 전문가를 섭외하여 그들의 추천을 통해 우수 공연물을 선정한 후 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물 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체 관람을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였는데요. 이분이 청소년 상담가로 전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상담가로서 듣고 이해하는 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역량으로 도출한 예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경력 사항까지 이력서를 다 쓰고 나면 반드시 검토 후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사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초안인데요. 이분은 재직 중 오랫동안 시설관리직을 수행하셨고 은퇴 후 주택관리소장으로 재취업을 원하셨습니다. 맨 처음 작성된 이력서를 보면 개인 사항과 경력 사항, 그리고 보유한 자격증과 교육 사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 이력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좀 있나요? 어디를 수정하면 될까요? 2장으로 작성된 이력서는 이분의 경력 사항과 직무 전문성이 잘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항목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이력서를 한 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 경력 사항의 담당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격 사항에는 주택관리소장 직무를 희망하였으므로 보유 자격증 중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상단에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 요건에서 주택관리 자격보다 관리소장의 회계관리 능력을 더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이분이 보유한 자격증 중에서 회계 관련 자격증을 상단에 기재하여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처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용 공고의 정보를 잘 분석한 후 지원 자격과 필요 역량의 중요도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 문서이자 마케팅 도구로서의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퇴직 전 해오던 직무와 전혀 다른 분야로 전직을 희망하는 분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중에서 이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셨는데요. 이력서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사항, 그리고 자격증을 기입하였습니다. 이력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 이분은 장애인 관련 교육을 찾아서 받으실 만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고 퇴직 후엔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 사항과 자격 사항을 보완하여 이력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첫 번째 이력서에선 이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인지, 그 분야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일을 할 수는 있는지, 일에 대한 경험은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수정된 이력서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역량과 노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이분은 활동지원사로 본인이 원하던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동일 직무에 지원하는 두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양식이 다르긴 하지만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사항과 자격 사항 및 활동 경험이 깔끔하고 눈에 띄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력서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지 수정하고 확인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